안녕하세요. 아재책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라는 책으로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연준이란 무엇이며 연준은 또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ederal Reserve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준 하면은 익숙한데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니까 별로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뜻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 있는 건물이 연방준비제도 건물이라고 합니다. 연준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여기 역대 연준 의장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옐런 그린스펀 의장, 일명 마에스트로라고 불렸죠. 오랫동안 연준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20세기 후반 미국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퇴임 이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 옆에 이분은 버냉키 의장입니다. 대공황 전문가이고요. 2008년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맞서 연준의 의장으로 제격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양적 완화라는 유례없는 수단을 동원하여서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양적 완화를 너무 오랫동안 큰 규모로 지속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저는 일단 버냉키 의장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제닛 옐런 의장인데요. 세계 경제가 힘겨운 상황에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면서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유지했던 분입니다. 천사 같은 분이죠. 예, 그리고 이분은 현재 연준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옐런 의장보다는 좀 매파적인 기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경제학자 출신은 아닌데 나름 원칙을 가지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랑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은 14대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버냉키의 2012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 강연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 저널인 포린 어페어스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걸출한 현역이 들려주는 현대 중앙은행에 관한 유용한 입문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는 연준 의장이겠죠. 자, 그러면 중앙은행은 무슨 일을 할까요? 버냉키는 이 책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첫째,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특히 금융 패닉, 금융 위기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경기 침체 등과 같은 커다란 변동을 피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방준비제도라는 말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준비금 또는 준비금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은행이 예금자가 자신이 예치한 돈을 다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 자금을 은행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은행이 그 돈을 전부 현금으로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기업에 대출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은행에 대출하기도 하고 그러죠. 현대은행업의 특징이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해서 은행은 항상 그 예금자의 자금의 일부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이런 상황이 180도로 바뀝니다. 금융위기가 와서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예금주들이 은행에 몰려오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때는 그 패닉이 전염되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20세기 초 대공황 당시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뱅크런의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은행 문 앞에 몰려와가지고 자기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인출하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더 이상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금주들의 지불 요구뿐만 아니라 은행이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금융위기가 오면
은행들이 나갔던 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준비금이 부족할 때가 있죠. 현금이 동이 나면은 은행은 대출과 자산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자산을 매우 헐값에 매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은행이 부도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무서운 것이 이렇게 패닉이 발생하면은 한두 개의 은행만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연쇄적 도산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중앙은행을 설립해서 중앙은행이 최후의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종 대부자의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최종 대부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만약에 어떤 은행이 유동성이 딸린다고 하면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우량한 대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중앙은행이 단기로 현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뱅크런이 가라앉고 패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이러한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아주 일찍부터 깨달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월터 베저트라는 경제 언론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 아주 유명한 경제 언론지죠. 이 이코노미스트를 창간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중앙은행의 어떤 최종 대부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정립을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월터 베저시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패닉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누구든 중앙은행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아낌없이 대출해 주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제시하는 한 자금을 제공하라는 것이죠. 이게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을 위한 최종 대부자의 역할입니다. 중앙은행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스웨덴은 350년 전에 설립되었고 영국의 영란은행은 1694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중앙은행은 1800년에 만들어졌고요. 다들 상당히 오래되었죠. 반면 미국에서는 1914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가장 늦게 생긴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준이 생기기 전에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사실상 민간기구들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뉴욕 어음교환소라는 곳에서 일종의 중앙은행 역할을 제한적이나마 대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뉴욕 어음교환소는 뉴욕시에 있던 여러 상업은행들의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서로 어음을 교환하기도 하고 위기시가 되면은 서로에게 대부해주면서 전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연준은 형식적으로는 민간기구라는 것이 일종의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미국의 금융 패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근본위 제도를 회복했지만 잦은 금융 패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특히 1893년의 금융 패닉에서 500개가 넘는 은행이 도산했고 1907년에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은행 도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엄청나죠. 이게 1873년부터 1914년까지 미국에 있었던 금융 패닉들을 도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총 6차례가 있었고요. 1893년도에 이 긴 막대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격렬한 금융 패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0개 정도, 500개가 넘는 은행이 도산했고요. 그리고 1907년에는 그보다 액수로는 더 큰 은행 도산이 있었는데 도산한 은행의 숫자는 훨씬 적었죠. 그리고 심지어 연준이 창설되었던 1914년까지 은행 패닉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여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를 1914년에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하나의 중앙은행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2개 도시의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전체 시스템을 감시 감독하도록 했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에 연방준비은행이 있는 곳의 도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별표가 워싱턴 DC 연준 이사회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 애틀란타, 댈러스 이런
연원들이 있는 곳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한 이유는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각 지역의 견해를 듣고 전국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상 오늘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